황금 돼지의 해 2019년. 이미 지나간 해는 낙장 불입. 새롭게 떠오르는 태양처럼 합격의 1타 2피로 역전 3고를 외칠 주인공이 될 준비는 되셨나요? 꿀 정보만 모아드리는 성공 취업의 복주머니. 잡정보센터 취준생 구제 프로젝트 왜 떨어졌나 시즌5 지금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성공취업의 시작 잡정보센터 이남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유진입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야구 얘기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국 프로야구팀 중에 삼성 라이온즈라는 팀이 있는데 팬분들은 아시겠지만 2017년 시즌까지 2시즌 연속으로 9위에 머물면서 많은 팬분들이 조금 실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2018년에 새로운 코치, 일명 호랑이 선생님으로 불리는 오치아이 코치를 영입하면서 첫 시즌 만에 5위에 진입한 또 쾌거를 이루었는데요. 이것만 봐도 정말 얼마나 지도자가 정확한 코칭을 제공하느냐에 따라서 그 배우는 사람이 달라질 수 있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취업 시장도 마찬가지인데요. 많은 분들이 또 내가 뭐가 부족한지 앞으로 또 뭘 해야 될지 갈팡질팡할 때 정확한 컨설팅 그리고 예리한 컨설팅을 해주시는 호랑이 선생님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그래도 호랑이처럼 무섭지는 않아도 날카로운 조언을 드리기 위해서 늘 노력하고 있는데요. 네. 오늘도 깨알 같은 정보들로 가득 꾸며봤습니다.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 방송 보시면서 누워서 떡 먹는 식으로 누워서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많은 기대 부탁드리면서요. 목요일 잡정보센터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왜 너를 떠나보냈었는지 왜 널 보낸 건지 네, 답답하고 막막한 취업의 길 지원한 기업에서는 탈락 통보만 할 뿐 그 누구도 탈락한 이유에 대해서 알려주질 않습니다. 네, 아무도 얘기해주지 않아서 이걸까 저걸까 추측무성했던 나의 탈락 원인을 밝혀드리고요. 2019년도 상반기 공채 합격의 일까지 쭉 함께하는 취준생 구제 프로젝트 왜 떨어졌나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마지막으로 토털 파이널 컨설팅을 진행해 드리는 날입니다. 오늘 세 분을 모시고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커리어 칼리지의 류수환, 임송아 컨설턴트 그리고 더 빅스터디의 이건 강사님 세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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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또 왜 떨어졌나 시즌5와 함께 행운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맡게 될 행운의 주인공 석진규 학생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네. 진규 씨 드디어 오늘이 나흘째 마지막 컨설팅을 하는 날인데 기분이 어떠신가요? 네, 월요일부터 지금 4일간 세 분의 훌륭한 선생님들과 함께 이렇게 컨설팅을 했는데 네. 제가 가진 그 원석이라고 할까? 그런 것들을 보석으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컨설팅을 해주시는 그런 와중에 순간순간 저는 생각의 폭이 너무 다르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놀라기도 했고 그리고 벌써 이렇게 마지막이라는 게 또 아쉽기도 합니다. 네. 그렇죠. 본인을 원석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스스로 원석이다. 자신감이 멋있습니다. 상당해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제 오늘 방송이 끝나면 이제 본격적으로 혼자서 이 길을 나아가야 할 텐데요. 네. 혹시 사흘간 컨설팅이 진행되는 동안 기억에 남는 충고나 내가 어떤 점을 고쳐야겠다 느낌이 오셨나요? 네, 무엇보다도 약간 기억에 크게 남았던 것은 뱅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군대 얘기는 빼라 라는 말씀이 있었는데 저는 그 저변에 그 의무적인 이야기를 넣지 말고 최근에 사소한 경험을 하더라도 그 부분에서 고민의 흔적을 이렇게 꺼내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게 되는데 이 부분이 참 기억에 남습니다. 네, 뱅쌤이 또 그럴 거면 군대를 다시 가라 이렇게 강하게 말씀해 주셔서 아마 그게 좀 기억에 많이 남으시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어쨌든 저희가 이렇게 진규 씨의 이력들을 꼼꼼하게 3일 동안 살펴봤고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토탈 컨설팅을 진행해 보는 날인데 먼저 저희가 진규 씨가 취업 시장에서 강점을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아서 옆에 앉아 계신 이건 쌤이 먼저 좀 강점을 분석해 주시죠. 일단은 금융권의 취업을 희망하기 때문에라고 저희가 제일 먼저 첫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걸 다 떠나서 지금은 스펙적으로 이 친구가 은행을 가고 싶다 하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요소들은 없어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면접도 가보고 필기도 봐봤단 말이에요. 사실은 그게 가장 큰 강점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일단은 필기 공부는 어떻게 해야 될지, 면접은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에 대한 감이 남들보다 더 많이 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스스로 조금만 방향성을 이제 캐치했으니까 노력도만 더 더하게 된다면은 상반기에는 또 좋은 결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네. 일단
면접까지 가본 경험 그거 자체가 굉장히 소중한 자산이고 뱅쌤은 또 어떻게 분석하셨는지 궁금하거든요. 그 금방 우리 이건 선생님 말씀 주신 거는 이제 전형 절차에 있어서의 우리 진규 씨의 강점이라면 제가 그 진규 씨하고 이야기를 뭐 한두 마디 해보면서 느꼈던 인성적인 측면에서의 강점이라 그럴까? 뭐 그런 거를 한마디 말씀드리면 되게 적극적이고 좀 저돌적이다라고 하는 이런 거를 좀 느꼈는데요. 뭐 일장일단이 있을 수 있겠는데 일단 그거를 저는 뭐 진규 씨가 앞으로 뭐 꼭 은행에 취업하든 어디로 취업하든 간에 물론 은행이면 더 좋겠지만 일단 그런 저돌적이고 좀 적극적인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사회인이 되어 간다는 거는 되게 칭찬해주고 싶은 뭐 그런 강점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송아 쌤도 한마디 해주시죠. 네, 저도 본인을 이렇게 원석으로 표현을 직접 해주셨는데 저는 정말 원석이라고 봐요. 저는 그래서 굉장히 배우려는 자세나 뭔가 이렇게 계속 얻으려는 자세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러니까 이거는 진규 씨를 떠나서 모든 취업준비생분들에게 정말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 막연하게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취업을 할 수 있을까? 나보다 더 잘난 지원자들이 많지 않을까? 이런 막연한 고민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고민할 시간에 뭐라도 하나 더 배우려 하고 행동하려 하는 그 자세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근데 정말 생각하기보다는 행동하는 지원자라서 곧 취업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굉장히 다들 칭찬을 해주셨는데 네. 저도 생각하기에 그동안 나왔던 취업 준비생들 중에서 가장 대기실에서 쌤들이 괴롭혔던 준비생이 네. 아닌가 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제 강점은 알아봤고 약점도 알아봐야 할 텐데 먼저 진규 씨가 생각하실 때 본인의 약점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네. 무엇보다도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약점 자체는 하나를 꼽을 수 없을 정도로 상당히 많다고 생각이 들지만은 그 중에서 또 가장 크게 잡을 수 있는 것들은 선생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거를 배우는 입장에서 아직도 감이 멀었다라는 그런 부분이 큰 약점인 것 같습니다. 감은 네. 그래서 이제 오늘 마지막 날이니만큼 정리를 잘해서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 다시 복귀하고 감을 찾아서 이번 상반기 때는 취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먼저 약점을 분석해 보는 게 중요할 것 네. 같아서 이번엔 뱅쌤이 먼저 약점이랄까 이런 부분을 짚어주시죠. 우리 진규 씨 약점을 굳이 이야기를 해야 된다면 오늘 우리 양복을 입고 오셨는데 지금 면접 복장이라고 생각하면 뭐 상당히 괜찮습니다. 괜찮고 굳이 약점을 이야기해야 된다면 아까 제가 좀 저돌적이고 적극적인 이런 면을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 상대편 그러니까 그 반대편에 뭐가 있냐면 정교함 또는 조금 어떤 분석적인 마인드 또는 정교한 어떤 스킬, 정교한 사고 뭐 이런 측면이 좀 있을 텐데 이런 측면이 면접에 갔을 때 진규 씨를 하고 이제 대화를 나눠보면 그런 측면이 좀 보완을 해야 될 점이 아닐까. 뭐 그건 충분히 보완할 시간도 있고 뭐 충분히 그 본인이 노력하기에 따라 가능하니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좀 정교한 어떤 스킬 이런 부분이 이런 부분을 이번 상반기에 좀 보완을 해서 취업에 계속 임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어쨌든 좀 정교한 부분을 채워야 됐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송아 쌤은 또 면접까지 직접 진행해 보셨는데 어떤 점이 좀 부족하다고 보시나요? 진규 씨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기도 하고 대부분 면접을 준비하시는 그러니까 초보자분들의 가장 큰 실수가 그냥 예를 들어서 면접 예상 질문들이 있으면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완전 괄호 채우기, 그냥 빈칸 채우기 식으로 그냥 준비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빈칸을 채우는 게 문제가 아니라 면접관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를 간파하는 것이 먼저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감을 먼저 잡아야겠다고 하셨습니다. 면접관은 무슨 생각을 할까라는 거는 일단은 무슨 기준으로 뽑을까라는 것을 먼저 생각하시는 거죠. 그래서 내가 무슨 답변을 적었을 때 이 답변을 들으면 나 같으면 나를 뽑을까라는 기준으로 내 답변을 바라보시고 거기에 대해서 비판하고 비평하고 답변을 수정하시는 그런 작업들을 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래서 웬만큼 나 같아도 나의 강점이 잘 드러나는 답변이 작성됐다는 기준으로 봤을 때 이 답변을 들었을 때 그 다음으로 추가 질문이 뭐가 나올지를 예상하시는 게 중요한데 그걸 잘 못하시는 분들이 많고 그걸 안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면접 갔다 와서
굉장히 당황스러운 질문들이 많이 나왔어요라고 하시는데 제가 들었을 땐 당황스러운 질문이 아니라 충분히 그 답변에 대해서 나올 수 있는 질문들의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답변이 웬만큼 작성이 됐을 때에는 이 질문에 어떤 추가 질문이 나올 것이다를 예상하고 거기에 대한 대처를 미리미리 해두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네. 면접 답변을 준비할 때 너무 틀에 박힌 답변, 그 네. 답변에만 몰두하는 모습을 살짝 지적을 해주셨고요. 건 쌤은 또 어떻게 분석을 하셨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아까 대기실에서 막 이것저것 물어보면서 괴롭히는 걸 처음 봤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근데 사실 그 부분이 가장 큰 전 약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 답이 있다고 생각하고서 접근하는 거, 그게 가장 리스키하다고 생각을 해요. 송하 쌤도 어떻게 보면 조금 일맥상통하는 네, 면이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답이 있지 않은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포부는 어떻게 얘기해야 될까요? 동기는 어떻게 얘기해야 될까요? 이런 것들을 계속 물어보더라고요. 답변은 본인 스스로가 더 잘한다고 생각해요. 이걸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답변을 밖에서 찾으려고 하지 말고 본인 스스로 찾으려고 하는 노력이 우선은 선행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지 자기 이야기의 정당성을 확보돼요. 그 질문을 하나 준비해서 그걸 답변을 하고 질문 하나 준비해서 답변을 하고 이렇게 하면은 전혀 대화가 아니거든요. 근데 면접 자체는 대화의 과정이잖아요. 대화를 못하게 되면 결국에는 진정성이 떨어져 보이고 진정성이 떨어진 친구는 자연스럽게 얘는 은행원으로서 확신이 있는 친구는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두 부분을 조금 고려해서 대화하듯이 하는 준비 그리고 답변은 스스로 찾아가려는 노력들을 같이 병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까지 말씀해주신 약점들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도 필요할 것 같은데 네. 진규 씨의 스펙적인 부분에서는 보완할 점이 없는지 궁금하거든요. 이 부분은 건 쌤이 처음에 스펙을 진행을 해주셨으니까 이 부분에 답변을 해주시죠. 네, 일단은 다시 한번 또 정리를 해드리면 이제 스펙 같은 경우에는 우선은 공채 시즌에 다 보셔서 아시겠지만 가점 요소로 작용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영어 성적부터 빠르게 취득해라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실제 제가 이번에 취업시켰던 학생들 기준으로 했을 때는 평균적으로 850 이상의 토익 점수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합격을 했거든요. 그 숫자가 20명에서 30명이 넘어가기 때문에 그게 절대 무시할 수 없는 숫자이기 때문에 토익부터 좀 영어부터 했으면 좋겠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제일 칭찬하고 싶었던 것들 중에 하나가 신용분석사 자격증을 취득한다고 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끝까지 해가지고 이번 2월에 꼭 취득을 해서 상반기에는 꼭 적용할 수 있게끔 하는 거.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스펙의 요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송하 쌤은 스펙적인 부분에서 추가적으로 말씀해 주실 게 있을까요? 본인은 근데 지금 이 방송이 끝나고 나면 지금은 방학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졸업을 하셔서 이 기간을 어떻게 보내고 싶으세요? 네, 지금 그 상반기를 앞두고 이미 상반기 그렇죠. 약간 전이니까 네. 그 상반기를 준비하면서 상반기를 일단 준비하는 거예요. 상반기를 준비하기 위해서 지금 신용 분석사하고 필기 준비도 곁들여서 하고 있고 아까 건 쌤이 말씀해 주셨듯이 영어도 한번 챙겨보면 좋을 것 같고 이런 식으로 준비하고 싶습니다. 이게 사실 상반기가 너무 코앞이라 뭘 준비하기가 어려워요, 스펙적으로는. 네. 그래서 저는 스펙적으로 뭘 준비한다기보다는 조금 더 은행권이든 아니면은 은행권을 포함한 뭐 사기업이든 이런 공채 준비를 조금 더 촘촘히 하시기를 좀 추천해 드립니다. 면접도 아직은 준비가 탄탄히 되어 있지 않고 자기소개서나 아니면은 뭐 필기에도 조금 더 준비가 약간은 필요한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소홀히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거는 그 지난 방송에서 그냥 사적인 자리에서 나왔던 얘기를 조금 잠깐 드리자면 은행권을 준비해 보셨던 분들은 알 거예요. 정말 지난번 필기 때가 정말 아수라장이었거든요. 하루에 시험이 2개씩 겹쳐서 정말 뭐 그 첫 번째 시험 고사장 앞에는 오토바이가 200대, 300대 어떠셨어요? 그때 뭐 상황 좀 얘기를 좀 해주시죠. 네, 저도 그중 하나였는데 운 좋게 부모님께서 시간이 여유가 되셔가지고 그 순간에 이렇게 저를 오전에 시험에서 오후 시험장으로 이렇게 날라주셨는데 네. 제가 커트라인으로 들어온 바람에 제 뒤에 있는 사람들은 교문이 닫혀가지고 들어오지 못해서 울고 문을 두드리면서 들여보내달라고 하고 네. 그런 비극이 좀 있었습니다. 네. 그런 비극을 바로 뒤에서 앞에서 이렇게 보니까 저 스스로도 심란해서 시험에 집중을 또 할 수가 없었던 그런 네.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필기 시험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은행권은 특히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기업들은 대부분이 아예
그 기간들이 떨어져 있거나 아예 겹쳐서 그냥 둘 중에 하나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은행권들은 약간 필기가 어떻게 하면 둘 다 볼 수 있는 약간 이런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두 가지를 다 보는 경우에는 이런 참사들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면 이런 정말 누구는 울고 문 두드리고 이런 상황에서 그리고 본인도 헐레벌떡 온 상황에서 집중해서 두 번째 시험을 치를 수 있는 그런 집중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그냥 고득점 취득했네 이게 아니라 그런 상황에서도 본인의 역대치를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고도의 스킬을 쌓으려면 굉장한 준비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특히나 은행권 준비하시는 분들은 정말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멘탈을 가질 수 있는 필기 능력을 취득하시기를 전 좀 추천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뱅쌤도 할 말씀 해주시죠. 우리 그 스펙적인 측면에서 보면 진규 씨하고 그날 제가 방송 나왔다가 잠깐 끝나고 나서 잠깐 대화를 나눴는데 지금 이제 상반기가 3월 달에 시작한단 말이에요. 빠르면 2월 말부터 시작할 거예요. 빠른 곳은. 근데 지금 남아있는 시간은 한 2달 남짓 이렇게 남았습니다. 근데 지금 뭐 방송 보는 취준생분들도 다 마찬가지지만 진규 씨도 마찬가지고 가장 좋은 건 뭐냐면 지금 남아있는 2달 또는 2달 반이라고 하는 이 시간 동안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노력, 가장 많은 점수를 획득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노력 이걸 하는 게 중요하단 말이죠. 그래서 아까 우리 이건 선생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토익 성적이 지금 제가 정확한 스펙은 지금 기억하지 못하는데 토익 성적이 지금 없으신가요? 765. 765. 네. 그럼 그 점수가 적지 못할 정도의 점수는 아닌데 최소한 앞에 8자를 한번 달아보는 그 노력은 필요해 보이고 그리고 지금 할 수 있는 지금 우리 아까 임송환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요번 뭐 방송 끝나고 어떻게 준비할 거냐라고 이렇게 물어봤을 때 시간이 지금 계속 남아 있잖아요. 뭐 아르바이트나 뭐 특히 어디 근무를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뭔가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뭔가 할 수 있을 때 지금 할 수 있는 그때 자격증 이야기도 잠깐 했는데 지금 신용 분석사라고 하는 자격증을 공부한다고 했을 때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자격증이 지금 일단은 가장 최선입니다. 그러니까 진규 씨가 공부하려고 하는 기업금융 그다음에 시험 일자가 2월 달이라는 점. 그래서 아마 3월 초중쯤 되면 결과가 나올 텐데 그 자격증을 지금 취득할 수 있는 정도 수준이 지금 시간이 있다는 전제하에서는 그게 가장 최선의 스펙을 위한 준비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영어 성적과 거기 만약에 가능하다면 토익 스피킹도 추가해도 되고요. 그 영어 성적과 신용 분석사라고 하는 자격증 요거는 뭐 잘 선택한 스펙 준비인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어쨌든 그 약점 분석을 또 극복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까지 짚어봤고요. 3일 동안 진규 씨가 은행권에 취업하려는 생각이 많아 보이고 또 실제로 작년 동안 지원한 곳이 은행이 많아서 네. 저희가 그쪽에 좀 집중을 해서 컨설팅을 해드렸는데 올해 상하반기에는 진규 씨가 스스로 좀 다른 쪽으로도 지원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일반 사기업이나 공기업이나 뭐 영업직무나 이런 쪽은 생각이 없으신가요? 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생각을 조금 달리 먹기도 했는데 이건 선생님 피드백을 듣고 조금 폭을 넓히되 직무를 넓히지 말고 좀 풍부하게 이렇게 자기소개를 지원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네. 일단 금융권을 집중적으로 하는 거는 변하지 않되 네. 폭을 넓히는 그런 방향으로 해서 상반기 때는 취업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일반 기업도 뭐 그럼 영업 쪽으로 지원을 하신다는 건가요? 다른 이전에 직무는 뭐 많이 넓히지 않지만 네, 많이 넓히진 않지만 이제 네. 그러니까 이제 영업 이전에 지원했던 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간의 노력이 담겨 있기 때문에 조금만 어떻게 바꾼다면은 피드백 주신 만큼 이렇게 바꾼다면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큰 노력이 필요할 것 같지 않아서 이전에 지원했던 기업에 있어서는 지원하되 그것을 더 이상 늘리지는 않고 기업 수를 좀 늘려가지고 네.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금융권에 집중을 하겠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송하 쌤이 진규 씨의 지원 전략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평가를 좀 해주시죠. 근데 네, 뭐 저는 네. 저는 좀 그거는 선택이라고 봅니다. 저는 좀 선택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저는 근데 이게 지원 기업이라는 건 좀 선택이라고 보는 게 그 마음에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게 뚜렷한 분들에게
야, 너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뭐 너 지금 뭐 일단 다 쓰고 봐야지 이렇게 하면 결국 좀 마음에 안 들거나 퇴사하거나 이런 분들이 생기기 때문에 저는 좀 예전에는 합격률을 높이는 게 우선이다. 합격하고 뭐 안 가도 합격하고 보자 뭐 이런 주의였는데 전 그것만이 능사는 아니라고 봐서 그러니까 정말 다 떨어지고 갈 곳이 아무것도 없는 친구라면 일단 넓히고 보세요라고 하겠는데 아직은 그런 게 아니고 일단 면접까지 가신 경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조금 원하는 곳에 집중하시길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건쌤은 또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한데요. 아까 뭐라고 피드백을 주셨던 건가요? 네. 일단은 폭을 넓히라는 말을 했었어요. 왜냐하면은 이제 은행도 결국에는 영업이거든요. 네. 영업, 금융 서비스나 금융 상품들을 판매하는 영업이기 때문에 본인이 어필해야 되는 내용들은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적용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는 거고, 송아쌤 말이 100% 맞습니다. 자기가 제일 가고 싶은 데를 열심히 준비하는 게 맞거든요. 사실 영업을 하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할 거예요라고 하면 자격증이 있나요? 없죠. 없죠. 다 그런 것들은 뭐 방향성이나 답이 없어요. 근데 은행은 명확하게 본인이 준비해야 되는 요소들이 명확하거든요. 그걸 준비하는 와중에 좀 폭을 넓혀가지고 본인의 안정감을 찾아라. 그래서 좀 어느 정도 지원을 해놨다고 한다면 아 그래 하나 더 있으니까라고 스스로 위안을 갖기 때문에 자신감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대비를 하고자 지원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신용분석사 꼭 취득했으면 좋겠다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어요. 왜냐하면은 신용분석사를 취득하게 되면 본인이 여신 전문가로서 성장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와 관련된 여신 전문 기관들에 다 지원할 수 있게 돼요. 여신 전문 기관이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 여신 전문 기업인 캐피탈사. 그렇죠. 캐피탈사 지원할 수 있을 거고요. 네. 저축은행에서도 좋아한다고. 저축은행에서도 좋아하고요. 그리고 증권- 증권사는 조금 애매한데 네. 그 웬만한 은행들에 보면은 예를 들면 새마을금고라고 치면은 새마을금고, 신협, 수협 이런 데가 있으면은 그런 곳들을 관리, 감시, 감독하는 중앙회들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들은 어쩔 수 없이 그 지점들의 재무제표를 확인하는 감사 역할을 철저히 할 수밖에 없고요. 그것들은 결국엔 신용분석자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유리하게 적용될 수밖에 없어요. 나아가서 중소기업 중앙회도 마찬가지로 노란우산 공제라든지 공제 상품들을 팔면서 결국엔 심사를 하는 거고 심사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런 다방면적으로의 그런 여신 전문가로서의 역량을 갖췄다라고 표현을 하면서 지원할 수 있는 폭이 상대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도 신용분석사 자격증을 갖고 이번에 신한캐피탈이라든지 IBK 캐피탈 작게는 크게는 이제 중소기업 중앙회까지 간 친구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본인이 자격증 준비를 더 철저히 해야 되겠고 그걸 통해서 지원할 수 있는 폭을 또 같이 넓히자라는 걸로 포커스를 뒀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조심스럽지만 진규 씨가 그냥 금융권에 좀 집중을 해서 지원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뱅쌤은 또 어떻게 보셨는지 네. 보겠습니다. 조금 견해를 다르게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요. 제가 그 합격했던 은행에 들어갔던 친구들이죠. 한 100여 명을 설문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설문조사를 직접 제가 그 수기로 한번 작성을 했었는데 어떤 제가 질문을 했냐면 취업 준비를 할 때 은행만 지원했냐 아니면 다른 일반 기업과 은행을 동시에 같이 지원했냐라고 이런 설문조사를 한번 해보니까요. 그중에 8대2 정도로 그러니까 80%가 일반 기업하고 같이 지원했다는 거예요. 같이 지원했는데 다시 제가 이 2차 설문조사를 다시 했죠. 질문을. 그럼 일반 기업하고 같이 지원했던 경우에 그 비중은 어떻게 됐냐라고 하니까 약 5대5였다. 그러니까 일반 기업하고 은행권 준비 상황이 5대5였다라고 하는 이 정도 수준은 거의 없었어요. 거의 없었고 그 2차 설문에서는 거의 다시 8대2 내지 9대1 정도로 은행권에 좀 더 비중이 높았다라고 하는 이 비중이 되게 컸단 말이죠.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은행권과 일반 기업하고 같이 지원하는 거 이거 되게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이 된다는 전제하에 또 그리고 내가 에너지가 가능하다는 전제하에 일반 기업도 내보긴 하겠는데 그게 이제 또 나이라든가 뭐 취업 연령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으니까 지금 진규 씨도 91년생인가요? 네. 그러면은 이제 나이가 좀 이제 다다라오고 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좀 이제 깝깝하기도 하고 이제 그런 느낌도 들 텐데 그러다 보니까 일반 기업을 지원을 할 수 있을 텐데 어느 쪽에 더 포커스를 두고 비중을 두고 이제 준비를 할 거냐 이 부분이 좀 관심 또는 이제 결정 사항이 돼야 될 것 같고 근데 만약에 이제 그 지원자 입장에서 일반 기업도 나 같이 지원해 볼 거야라고 하는 취준에 대한 갈증 이거는 말릴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같은 사람들이. 근데 이제 만약에 지원을 할 때 어느 정도 비중을 두고 할 거냐 이거는 이제 본인들이 좀 전략적으로 선택을 해야 될 텐데 은행이라고 하는 이 업종 자체가 그렇게 호락호락한 그러니까 뭐 5대5 정도로 준비해 가지고 취업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업종이 아닌 만큼 만약에 이제 다른 기업이나 이쪽으로 또 지원을 하더라도 그 비중은 좀 어느 쪽이 좀 올인이 돼야 되냐면 진짜 가고 싶었던 업종, 가고 싶었던 기업 그쪽 종류로 해가지고 좀 한 8대2 내지 9대1 정도로는 좀 올인을 시키는 게 그게 바람직스럽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세 분의 의견까지 들어봤고요. 아까 진규 씨한테도 여쭤봤지만 이제 상반기를 위해서 필기도 준비하고 토익도 준비하고 신용 분석사 준비도 하고 굉장히 할 게 많을 것 같아서 일단 세 분의 쌤들한테 진규 씨한테 가장 필요한 결정적 한 방을 좀 조언을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건쌤이 먼저 가장 필요한 결정적 한 방을 말씀해 주실까요? 일단은 자격증이나 뭐 스펙 같은 거 점검들은 제가 이미 다 해놨기 때문에 일단은 다른 부분에서 좀 얘기를 하고 싶어요. 네. 일단 자기소개서 좀 얘기를 하고 싶은데 제가 자기소개서를 컨설팅을 하진 않았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고 면접도 방송을 다시 통해서 봤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답변을 본인이 알고 있는 지식이 너무 광범위하고 많고 자랑하고 싶은 게 많다 보니까 욕심이 앞서서 정리가 안 되어 있는 것들이 많이 보여졌어요. 실제로도 농협 같은 경우에는 지원한 지역의 금융 전문가로서 성장하기 위해서 본인이 어떤 강점을 갖고 있는지 서술해 주세요라는 얘기를 썼는데 본인은 여기가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지역이에요라고 얘기하면서 관계금융하겠어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리스크 관리라는 단어도 되게 중요해 보이고 관계금융이라는 단어도 되게 중요해 보이고 협력이라는 단어도 되게 중요해 보이다 보니까 그 세 가지를 모두 아우르려고 열고 노력해서 자기소개서에 어떻게든 우겨놨어요. 근데 사실 세 개 단어는 따로 노는 단어거든요. 네. 리스크 관리는 이미 대출이 나간 친구들한테 어떻게 하면 저 대출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까 하는 측면이 더 큰데 관계금융 같은 경우에는 실행의 의미가 더 강하기 때문에 신규를 어떻게 유치할까 이런 의미가 더 크거든요. 그래서 두 단어가 조금 상반되는 그런 경향이 있다 보니까 실무자, 그 기업금융을 했던 사람 입장에서는 얘가 아는 건 많은데 이걸 자랑하고 있구나 그냥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는 것들을 다 나열하기보다는 이런 단어들을 왜 어필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생각을 정리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고 면접도 마찬가지였으면 좋겠습니다. 답이 있다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건 어떻게 답변해야 되죠? 기출문제 특히 방송 때도 한번 봤는데 실제 기출문제 답변에 대해서 준비를 하는 데 있어서 답변을 하나 둘 준비하다 보니까 이렇게 물어보지도 않을 텐데 이걸 왜 준비하고 있지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봤었어요. 어제자에서. 네. 그게 하나하나 준비하다 본인이 그런 생각이 든다는 게 그게 틀린 말이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렇죠? 네. 그러니까 하나하나 답변이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만약에 내가 면접장에 간다고 한다면 내가 가장 보여주고 싶은 면이 뭔지를 생각해보고 만약에 그런 면을 어필했다고 한다면 자연스럽게 대화의 방향성은 어디로 이끌어 나갈지 어디로 방향성이 나아갈지를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면접은 소개팅이에요, 여러분. 소개팅 가가지고 막 대본 준비해서 소개팅 가지는 않잖아요. 근데 다만 소개팅 가기 전에 내가 어떤 사람이라고 어필해야겠다. 나의 이런 어떤 매력을 어필해야겠다는 생각은 해보고 가잖아요. 그런 준비 자세로 해서 대화를 이끌어 나가는 면접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면접은 소개팅이다. 소개팅이다. 알겠습니다. 송아 쌤도 결정적 한 방을 한번 주실까요? 저는 굉장히 오늘 많은 이야기들을 한 것 같아서 저는 사실 어제 그 면접에서 이제 말씀드리기로 했다가 못한 걸 말씀드리고 싶은데 굉장히 뭐 본인의 인생에서 뭐 가장 큰 실패라든지 뭐 후회하는 면이라든지 이렇게 부정적인 면접 질문에 대해서 좀 어떻게 대처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하고 싶은데요. 네. 보통 뭐 일단 문제는 인생에 가장 큰 실패가 없다는 게 이제 문제예요. 이렇게 대단한 실패, 뭐 이렇게 사업 실패도 아니고 이게 뭐 우리가 범죄를 저지르고 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실패가 없는데 실패가 일단 물어보니까 있어야 될 것 같아서 그걸 굉장히 부풀려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일단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어떤 소재가 됐든지 간에 말씀드리고 싶은 건 면접관들은 어떤 사소한 경험인데 이 경험을 통해서 어떤 큰 변화가 있었는지가 알고 싶은 거지 얼마나 대단한 경험을 알고 싶은지가 알고 싶은 게 아니기 때문에 경험을 과장하진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국토대장 정했는데 예를 들어서 물집 5개 터졌는데 6개 터졌다고 거짓말한다고 붙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경험을 과장하지 않는 게 너무 중요하고요. 내가 어떤 걸 느꼈는지만 그리고 두 번째는 작은 경험이면 작은 경험이라고 말씀하시면 돼요. 제가 큰 실패는 아니지만 작은 실패인데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이렇게 말씀하시고 근데 이 작은 실패가 저에게 굉장히 크게 다가온 이유는 하고 그 이유를 말씀하시면 된다는 것. 그게 일단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고 두 번째는 부정적인 이야기를 할 때 부정적 단어를 사용하시지 않는 게 좋아요.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아, 저는 이때 그 일을 너무 잘못한 것 같아요. 그 일은 잘못되었습니다. 라고 부정적으로 표현하시기보다는 그 일을 이렇게 하였으면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라고 긍정 표현으로 바꿔서 얘기하시는 게 그 사람이 조금 더 긍정적인 사람으로 비춰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너무 비판적인 사람이다라고 보여진다라든지 부정적인 사람으로 보여진다라고 잘못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정리하자면 너무 과장하지 말고 본인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만 보여주면 된다. 두 번째는 부정적인 표현을 사용하기보다는 긍정적 표현으로 바꿔서 사용하시는 게 좋다. 이 두 가지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뱅쌤도 결정적 한 방을 주시죠. 제가 그 지방으로 특히 이제 서울에서 이제 멀리 특강을 한번 나가 보면요, 그 지방에 있는 학생들이 느끼고 있는 또는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이 애로 사항이 뭐냐면 은행 취업이 막연히 좀 어렵다라고 하는 이런 느낌하고, 그다음에 정보가 서울이나 경기도 지역, 그러니까 수도권 지역에서 준비하고 있는 학생들보다 정보가 많이 뒤처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많이 불리하다라고 하는 이런 느낌을 이제 우리 취준생들이 실제로 많이 가지고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진규 씨한테 한마디 해드리고 싶은 게 있다면, 뭐 스펙이다, 자소서다, 면접이다, 이것도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그보다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이제 은행 취업에 대한 마인드를 이제 제일 먼저 조금 수정하고 시작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이 좀 들고, 그건 이제 어떤 관점인가 하면 은행 취업을 막 기계적으로 이렇게 막 준비하고 이런 게 아니라 내가 그냥 성장해가는 과정 속에서의 한 그냥 분야, 또는 내가 진짜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나는 게 그게 면접이고, 그다음에 내가 진짜 가고 싶은 회사에 내가 나를 소개하는 게 이게 자기소개서고, 그다음에 내가 진짜 가고 싶은 회사를 위해서 내 스스로 자기 개발을 해가는 게 이게 스펙이면, 이게 좀 자연스럽게 좀 인위적인 노력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은행이라는 곳은 이런 곳이구나, 내가 이제 사랑을 할 수 있고 내가 내 직장을 사랑하고 내 직업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관점에서 우리 지방에 있는 학생들은 좀 기계적으로, 그러니까 좀 스펙은 뭐 이 정도는 따야 돼라고 하는 이 기계적인 어떤 접근, 이런 것들이 이제 마인드로부터 출발을 하니까,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으면 자소서에도 약해지고 면접에서도 약해지고 모든 과정이 약해질 수밖에 없다고 봐요. 그래서 마인드를 내가 진짜 사랑하는 기업인가, 내가 또 사랑하는 업종인가, 마인드를 내가 진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이런 마인드를 조금 더 새롭게 가지고 그러고 은행 취업에 대한 스펙이나 자소서나 모든 걸 준비해 간다면 조금 더 수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쌤들의 마지막 결정적 한 방까지 들어봤습니다. 진규 씨가 굉장히 많은 궁금증이 있으셨는데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세 분의 쌤들이 계시니까 궁금한 게 있으시면 지금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질문 두 가지 드려도 되겠습니까? 첫 번째로 이제 이건 선생님께서 짚어주셨던 부분인데, 네. 제가 지원 동기를 살짝 이렇게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특정 스토리에 집중하면은 얘기를 법용으로 쓰기가 좀 힘들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지원 동기가 어떤 게 지원 동기로 나가야지 옳은 지원 동기일까라는 궁극적인 궁금증을 가지게 되었는데, 선생님들께서는 어떻게 각 은행별로 지원 동기가 있는데 이제 보통 보면은 기업 분석서로 이렇게 잘 쓰더라고요, 사람들이. 저 또한 이렇게 어느 정도 포함되는 부분이 있고, 지원 동기 이런 정도가 옳은 지원 동기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있다면은 어떤 건지 우선 묻고 싶고. 네. 일단 그럼 그거부터 네. 듣고 싶은 쌤을 픽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분한테 이 대답을 듣고 싶다. 나의 세 분 중에서. 픽은? 네. 너무 어려운데. 일단 이거를 이건 쌤한테 이렇게 네. 이건 쌤한테. 네, 알겠습니다. 이건 쌤한테 네. 받겠습니다. 네, 지원 동기에 관한 질문이었는데 네. 어떻게 답변을 해주실까요? 일단은 만약에 우리은행을 지원했다고 치면은 막 우리은행이 이제 120주년을 맞이했거든요. 120주년이 본인한테 중요해요? 아니죠. 아니죠. 근데 대부분의 취준생들은 120주년이라고 써요. 자기 120주년이 됐다, 고종 황제가 만들었다. 중요하지 않거든요. 사실 그러네요. 본인의 이야기를 담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생각하는 은행원이 뭐예요? 내가 생각하는 은행원이야. 금융으로 서비스를 하는 그런 게. 그거는 사전적 정의죠. 은행원이 다 그렇잖아요. 근데 본인이 생각하는 은행원이요. 그런 모습들을 봤을 때 은행원이 이런 거구나라고 할 수 있는 거, 답변할 수 있겠어요? 저는 궁극적으로 사람을 돕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네. 그 일을 왜 하고 싶어요?
저도 사람을 돕고 싶기 때문에. 그 도울 수 있는 방법은 봉사활동도 있고 공무원이 될 수도 있는데 왜 하필 은행원으로서 그걸 돕고 싶냐 이거예요. 저는 그 부분을 이제 보통 산업들을 보면은 소비자에게 물건을 팔아서 소비자의 부를 내 것으로 만들고 소비자가 필요한 물건을 주는 그런 상황으로 만드는데 금융 같은 경우에는 통화승수를 공부할 때 느꼈는데 부를 창조한다는 상부 상조한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이제 은행을 좀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직까지는 부족하긴 한데 그 상태에서 생각해 봐야 되는 거는 그거를 그럼 농협을 지원하는 사람은 농협이 어떻기 때문에 거길 지원하겠어요? 그러한 창조적인 그리고 상호 교류적인 금융이 더 잘 돼 있는 곳이라고 지원한다고 말씀을 드리겠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결국에 본인이 생각하는 은행원으로서의 모습과 왜 그걸 하고 싶은지 그리고 그 교집합점으로서의 지원하는 은행의 교집합점 그리고 그 관련 정보만을 제공하는 것이 동기로서 작성하기에는 가장 편리한 방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안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들 결국에는 은행에 대한 정보들만 나열하는 형식의 면접이 자소서가 될 가능성이 되게 크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해소가 되셨나요? 네. 그럼 질문, 감사합니다. 질문 하나가 더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건가요? 네, 저는 아무래도 면접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제가 지금 1년간 뭐 제 고향인 곳에 있었는데 면접 스터디를 좀 구하려고 해도 1년 동안 구해주질 않아가지고 혼자서 면접 준비를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상황인데 네. 뭐 면접이 닥친 상황에서는 다른 지역 도심으로 가서 할 수 있겠지만은 혼자서 면접 준비를 평소에 할 때는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하는 게 옳은지. 네. 이거는 송하 쌤이 얘기해 주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른 분의 의견도 좀 중요할 것 같아서 뱅 쌤이 면접 준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까요? 짧게 말씀드릴게요. 면접은 습관입니다. 그 면접의 정의는 습관이니까 평상시에 생활 습관을 좀 다르게 가져가는 게 그게 평상시에 면접 준비예요. 그 뭐냐면 말을 내가 좀 너무 빨리 끊는다라고 하면 말을 조금 길게 하려고 하는 습관. 또 말이 평상시 좀 길다라는 평가를 받았으면 말을 좀 짧게 끊으려는 습관. 그리고 이야기를 할 때 내가 만약에 손을 너무 안 쓴다 그러면 손을 좀 쓰는 습관. 그리고 상대방하고 대화를 할 때 내가 리액션이 좀 부족하다 그러면 고개를 끄덕이는 습관. 이런 면접의 정의는 그냥 한마디로 하면 습관입니다. 그래서 이 습관적인 차원에서 우리 진규 씨가 내가 부족한 게 뭔지 그거를 좀 평상시에 습관으로 고쳐나가는 그런 훈련, 연습, 생활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저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집에 카메라를 켜놓고 촬영을 하면서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좋은 듭니다. 방법이죠. 네, 진규 씨 이렇게 이렇게 나흘간 컨설팅이 끝났는데요. 어떻게 궁금증이 다 해소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소감을 한번 들어볼게요. 네, 궁금증 다 해소됐고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여러 방면에서 컨설팅을 해주셔가지고 저는 깨달지도 못했던 그런 부분에서까지 이렇게 컨설팅을 해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저 자신이 아직도 어리다고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왜 떨어졌나를 통해서 많이 배운 것 같고 조금 더 성장해서 이 기반을 굳게 다져주신 이 기반을 가지고 좀 더 성장해서 다음번에는 뭐 합격자로서 찾아뵐 수 있는 이세 선생님을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마지막 순서가 하나 남아 있습니다. 항상 코너죠. 방송 보셨으면 아실 텐데 저희가 컨설팅이 끝나면 늘 부모님께 영상 편지를 쓰거든요. 네. 진규 씨도 아마 준비를 해주셨을 거라 믿고 카메라 보시고 준비되시면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대본을 받았을 때는 그게 빠져 있어가지고 이제부터 안 하나 싶었는데 하게 되었는데 어머니 아버지 참 여러모로 이때까지 자식들 키우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근데도 아직 자식이 이렇게 옆에서 뭐 부모님 곁을 떠나지 못하고 이렇게 취업 준비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많이 좀 뭐 주변 눈치도 있고 많이 안타까우실 텐데 속도 많이 상하실 겁니다. 저도 이해하고 있고 저도 취업 준비를 하면서 힘든 점도 있지만 부모님에 비하면 뭐 비할 바가 아니지요. 그래서 선생님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 항상 아들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으니까 제가 좀 더 노력하면은 뭔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기회를 왜 떨어졌나를 통해서 좀 갱생하고 좀 기업이 원하는 인재로서
발돋움해가지고 취업을 해내서 부모님께 받는 용돈이 아닌 제가 부모님께 용돈을 드리는 그런 아들이 되겠습니다. 항상 사랑합니다. 집에 가서 뵙겠습니다. 같이 박수 한번 주시죠. 네. 네. 역시 잡정보센터의 원석다운 네. 멋진 또 부모님께 영상 편지를 드렸는데 진규 씨 내년이 이제 올해 상반기 또 올해 하반기까지 정말 좋은 소식이 있기를 저희 모두가 같은 마음으로 바라고 있을 테고요. 성공 취업을 하시면 꼭 연락을 주셔서 같이 함께 기쁨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진규 씨와 함께했고요. 또 세 분 커리어 칼리지의 류수환, 임승화 컨설턴트, 더빅스터디의 이건 강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모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잡정보센터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해보고요. 잠시 후 2부에서는요. 일자리 방방곡곡에 준비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세계 시장에서 더 유명한 자랑스러운 우리 기업들이죠. 히든 챔피언 기업의 채용 정보를 알아보는 시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네, 어디 가지 마시고요. 채널 고정. 힘들지? 취업 준비는 잘 되니? 저야 잘 준비하고 있죠. 아빠는요? 아빠도 앞으로 잘 준비해야지. 청년의 내일도 작년의 내일도 준비가 앞으로를 만듭니다. 미리 계획하고 준비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어느새 노후를 걱정하는 당신에게 더 넓어진 장년고용 서비스가 함께합니다. 아빠 출근한다. 나도 같이 가. 내 일을 향해 앞으로, 내일을 향해 앞으로, 함께 앞으로. 아이라는 이름의 미래, 아동수당이 함께합니다. 아동수당 지금 신청하세요. 보건복지부. 우리가 1년에 사용하는 일회용 컵 약 260억 개. 플라스틱 컵이 분해되는 시간 최소 500년. 지구도 한 번 쓰고 버리실 건가요? 늦지 않았습니다. 일회용품 줄이기, 나부터 시작입니다. 한국 직업 방송을 보면 취업이 보입니다. 네, 매일매일 전국 각지의 생생한 채용 정보를 알아보는 일자리 방방곡곡. 오늘은 춘천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의 이금주 주무관님 연결되어 있습니다.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춘천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 이금주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소식 가지고 오셨나요? 네, 이번 주 소개해드릴 구인 사업장은 춘천시 자원봉사센터입니다. 춘천시 요선동에 소재하고 있으며 행정직원 1명을 채용합니다. 지원 자격은 학력은 고졸 이상, 경력은 관련 업무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사항을 요구하며 컴퓨터 활용 능력 우수자를 우대합니다. 담당 직무는 생애 주기별 자원봉사 활동 프로그램 수립 및 운영과 자원봉사자 모집, 배치, 교육, 지원, 관리와 인정사업 운영, 기타 대반 업무 처리입니다. 근무 형태는 주 5일 근무로 연봉은 2,800만 원에서 3,000만 원 사이이고 접수 마감일은 1월 16일까지로 지원을 희망하시는 분은 워크넷 채용 정보를 참조하셔서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등을 준비하여 방문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네, 3년 이상 경력의 행정직원 1명 채용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는 구직자분들 많은 지원 바라겠습니다. 주무관님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은 청주로 가보겠습니다. 청주의 서은혜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충주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서은혜입니다. 네, 오늘 충청도에는 어떤 소식 올라와 있나요? 네, 이번 주 소개해드릴 구인 사업장은 마이크로 병원입니다. 충북 청주시 흥덕구 소재한 일반 병원으로 현재 물리치료사 3명을 구인하고 있습니다. 지원 요건은 학력은 무관, 신입사원으로 신경계 운동치료실, 근골격계 운동치료실, 통증치료실, 도수치료실에서 근무할 물리치료사를 모집합니다. 근무 형태는 주 5일, 급여는 연봉 2,400만 원 정도 지급됩니다. 입사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이력서, 자기소개서, 성적증명서 준비하셔서 방문 또는 이메일 지원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접수 마감일은 채용 시까지입니다. 네, 신입의 물리치료사 3명 채용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는 구직자분들 많은 지원 바라겠습니다. 주무관님 오늘 소식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일자리 방방곡곡 강원도와 충청도 채용 정보 알아봤습니다. 네, 해외에서 더 유명하고요. 대기업의 성장률보다 더 높은 성장률을 가지고 있고 회사와 내가 함께 커나갈 수 있는 강소기업들의 채용 정보를 알아보는 히든 챔피언스 리그 시간입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분은 취업포털 커리어의 최재기 컨설턴트와 함께하겠습니다. 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그리고 또 2부의 도움이 신세미 캐스터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슬기쌤 저희가 새해가 들어서 처음 네. 만나 뵙는 거죠. 그럼 저희가 또 새해 계획을 들어봐야 돼서 2019년 어떻게 보내실 계획인가요? 올해도 열심히 열심히 놀고 일하고 네, 뭐든지 열심히. 너무 이렇게. 진심이다. 앞에 조금 강조가 된 것 같은데. 네, 놀기 위해서 일하는. 놀기 위해서 일하고. 좋죠. 또 정말 이번 맞습니다. 올 한 해도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슬기쌤이 소개해 주실 히든 챔피언 기업도 열심히 들어보겠습니다. 네. 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기업은요. 일반 음료, 주류 및 식품 등에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다양한 종류의 병마개를 생산하는 대한민국 최초의 병마개 제조회사 코스닥 상장사 사마왕관입니다. 네. 오늘은 또 병마개 제조회사. 저희가 살면서 병마개를 그렇게 생각해 볼 일이 없을 것 같은데 또 조금만 자세히 생각해 보면 병마개가 없으면 생활이 정말 불편해질 것 같거든요. 꼭 필요한 기업인 것 같은데 더 자세히 소개해 주시죠. 네, 1965년에 설립한 사마왕관은 전 세계 20개국의 병마개를 공급하는 국내 최대 병마개 제조 기업입니다. 연에 80억 개에 이르는 다양한 병마개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어 전 품종 국내 총 생산량 및 시장 점유율 50%로 국내 1위를 차지하는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기업입니다. 네, 정말 설립된 지 오래되기도 했고요. 우리 삶에 없어서는 안 될 용품인 것 같은데 전 품종 생산량 및 시장 점유율이 국내 1위라고 합니다. 네. 그럼 대표 제품도 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마왕관에서 생산하는 병마개는 4가지 종류인데요. 첫 번째는 오프너로 여는 병마개인 크라운캡입니다. 주로 맥주나 탄산 음료병에 사용되는 그 뚜껑이고요. 두 번째 제품으로는 플라스틱 캡이라고 해서 플라스틱 재질의 마개입니다. 음료, 생수, 페트병 등에 사용되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소주병에 사용되는 알루미늄 캡, 그리고 과일잼 등에 사용되는 화이트 캡이 있습니다. 네. 저희가 이거 항상 실생활에서 보는 제품들인 것 같습니다. 네. 사마왕관의 제품들 국내 시장 매출액의 절반 가까이 차지하고 또 업계 1위를 지킬 수 있었던 경쟁력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말씀드린 4가지 종류의 캡을 모두 생산할 수 있는 회사는 사마왕관 포함해서 국내에서는 단 2곳뿐입니다. 특히 병마개 인쇄도 할 수 있는 인쇄 라인도 가지고 있어서 색상 확인부터 프린팅까지 그리고 제작 생산까지 전 과정으로 이어질 수 있게끔 기술과 설비를 갖추고 있어서 업계 1위를 유지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네. 지금 잠깐 든 생각이 만약에 콜라에 마개가 없었다면 그렇죠. 탄산. 김 다 빠지고 끔찍하네요. 콜라를 너무 좋아해서 갑자기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렇게 업계 1위를 하는 기업에는 그에 따른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 네. 사마왕관의 매출 및 규모는 어느 수준인가요? 네, 2017년 기준으로 연 매출액은 1,049억이고요. 그리고 영업이익은 110억입니다. 직원 수는 2018년 기준으로 200명, 그리고 경기도 안산에 생산 공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네, 매출액 역시 대단한 걸 저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업계 1위고요. 또 국내 타이틀을 얻기까지는
54년 동안 굉장히 긴 세월을 걸어왔습니다. 저희가 그 연역 또한 한번 살펴봐야 될 텐데 이 부분은 신세미 캐스터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기업 삼화왕관입니다. 1965년에 삼화왕관 공업사로 창립을 해서 66년에 주식회사로 발족이 됐고요. 1970년에 미국 코카콜라 병마개 규격 및 위생 시험을 합격했습니다. 72년 국내 최초 납세 병마개 제조업체로 지정이 됐고요. 77년에는 대한민국 최초로 병마개를 수출하게 됩니다. 또 93년에는 전국 품질기술 분임조 경진대회에서 대통령상을 수상을 했고요. 2000년에는 대한민국 우수 제조 공장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2005년에는 CRC 개발에 성공을 했고요. 2013년에는 500만 불 수출의 탑을 수상했습니다. 2018년에는 72년 이후로 납세 병마개 제조 공급업체로 재지정이 되는데요. 네, 이상으로 국내외로 인정받는 삼화왕관의 연역 살펴봤습니다. 네, 신세미 캐스터가 소개해준 연역들 중에서 마지막에 소개된 납세 병마개 공급 업체로 재지정이 됐다고 나오는데 네. 이 납세 병마개가 어떤 건가요? 네, 납세 병마개란 소주나 맥주 등의 병마개에 납세 필증이라는 글자가 새겨진 것인데요. 병마개 개수를 통해서 세금 부과의 기준을 측정하기 때문에 주류 제조업체들은 국세청이 지정한 업체로부터 병마개를 구입하여 사용하도록 규정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게 납세 병마개 제조 지정 업체는 삼화왕관이 유일한 건가요? 그렇지는 않지만 72년에 삼화왕관이 최초로 납세 병마개 제조회사로 선정이 되었고요. 네. 이후에 25년간 국내에선 단 2곳만이 독과점 시장으로 제조를 하였습니다. 최근에는 신규 업체가 추가되어 총 8개 업체가 납세 병마개를 제조하고 있지만요. 신규 업체들은 플라스틱 마개만을 제조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받아서 모든 납세 병마개를 제조할 수 있는 삼화왕관이 여태까지 현재까지 높은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삼화왕관의 연봉 수준도 좀 어마어마할 것 같은데 네.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네, 직무마다 상이하지만 2018년 기준으로 연봉은 신입 기준으로 3,500만 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네, 신입 기준으로 3,500만 원. 제가 너무 속세 찌든 리액션을 했던 것 같은데 그만큼 굉장히 높은 연봉이었습니다. 네. 그러면 또 복지 수준이 궁금해지거든요. 네, 복리후생으로는 만 40세 이상의 임직원은 배우자와 함께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이제 종합검진이 제공이 되고요. 네. 자녀 학자금은 전액 지원되고 그리고 자녀 참고서를 연이에 구입할 수 있는 비용이 제공이 됩니다. 또한 자기 개발을 위해서 월에 무료로 인터넷 강의를 수강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고요. 또 50%의 어학비를 지원을 해줍니다. 그 밖에도 안산공장에서는 피트니스 센터를 별도로 운영 중에 있어서 건강에 대한 복지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이 무료 인터넷 강의가 뭔지 굉장히 궁금해지는데요. 이렇게 직원들의 자기 개발까지 책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채용 전형도 소개를 바로 해주시죠. 네, 현재 삼화왕관은 생산 오퍼레이터, 설비 관리 2개의 부문에서 신입 및 경력직 공개 채용 중에 있습니다. 근무지는 경기도 안산에 있는 공장이고요. 삼화왕관 홈페이지에서 1월 22일 오후 4시까지 접수받고 있으니까요. 참고하시고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저희가 또 삼화왕관의 자세한 모집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세미 캐스터가 전해주시죠. 네, 먼저 생산직은 신입과 경력을 모집을 하고 있고요. 생산 라인 설비 작동 및 운영, 공정 품질을 담당하게 됩니다. 이어서 설비관리직은 신입과 경력을 역시 모집을 하고요. 생산 설비 정비 및 유지 보수, 설비 증설 및 개조를 담당합니다. 이때 공조 냉동 산업기사를 자격 사항으로 두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이어서 공통으로 요구되는 사항과 우대 사항 살펴볼 텐데요. 이공계 전문대 이상의 졸업자 또는 졸업 예정자와 공고 졸업자 중 유사 직무 3년 이상 경력자를 필수 조건으로 요하고 있습니다. 설비, 기계, 설비기계, 금연 관련 산업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인쇄, 프레스, 설비관리, 압출, 사출, 생산 등 유사업종 경력자와 또 지게차 운전 자격증 소지자, 학점 우수자, 보훈 대상자를 우대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채용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슬기쌤이 소개해 주시죠. 네, 채용 절차는 서류 전형 이후에 1차 면접, 그리고 2차 면접, 추가적으로 식사 면접이 있고요. 그 이후에 최종 합격 순으로 진행이 됩니다. 특징적인 점은 2차 면접 이후에 저녁 식사 면접이 있습니다. 이 면접에서 선배들이 지금 근무하고 있는 선배들이 동석을 하여서 회사에 대한 궁금한 사항이나 아니면 직무에 대한 궁금한 사항을 물어볼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진다고 합니다. 네, 식사 면접이라는
되는 게 있어서 좀 특이하기 때문에 기억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외에도 또 입사 지원할 때 알아두면 좋을 꿀팁 같은 게 있을까요? 네, 사무안과는 경력을 필요로 하는 채용을 제외하고는 신입 채용을 조금 더 선호하고 있는데요. 네. 조직 고유의 문화 속에서 처음부터 인재를 육성하고자 하는 것도 있고요. 또 선배들과 업무를 함께하면서 배워나가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좋은 학교를 나오거나 좋은 스펙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직무에 대해 얼마나 관심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적극적으로 배우려고 하는 자세, 노력에 대해서 중요하게 보기 때문에 자기소개서 작성 시 이 부분 조금 유의하셔서 작성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슬기쌤, 마지막으로 사마왕관을 추천하시는 이유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사마왕관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안정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병마개 제품 자체가 시장 수요에 많은 그런 영향을 받지 않는 그런 제품이다 보니까 일정 부분 매출을 안정적으로 갖고 갈 수 있는 기초가 있고요. 또한 근로자 평균 근속 연수가 20년 이상으로 정년까지 대부분 근무하는 그러한 조직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조직 문화를 보유한 기업으로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신세미 캐스터도 마지막으로 사마왕관을 추천하시는지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도 방금 슬기쌤이 말씀해주신 안정성이란 단어가 굉장히 마음에 와닿았는데요. 54년 동안 탄탄하게 성장을 해왔고 또 병마개를 수출까지 하면서 시장 점유율도 높은 점을 보면은 관련 직무를 가진 취준생 여러분들한테 충분히 매력적이고 만약 합격이 된다면 안정적이게 직장 생활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자, 신세미 캐스터도 추천해준 또 지금까지 굳건히 자기 영역에서 당당하게 국내 1위를 지켜온 삼화왕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채용 정보를 확인하셔서 많은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취업포털 커리어의 최슬기 컨설턴트 그리고 신세미 캐스터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잡정보센터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내일은 저희가 또 금요 스페셜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는 날입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어벤져스 특집이 기다리고 있고요. 네, 이어서 2부에서는 신비한 신직업사전도 마련돼 있으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는 내일 오전 10시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